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응급처치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강의하게 될 스포츠 안전재단 김성원 강사입니다. 오늘 차례를 잠깐 보시면은 첫 번째 응급처치의 필요성 및 행동 요령, 두 번째 심폐소생술의 이해, 세 번째 심폐소생술의 활용, 네 번째 자동심장 충격기 이해, 다섯 번째 자동심장 충격기 활용의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동영상은 집 와이어 탑승 장면입니다. 요즘 보는 레포츠에서 즐기는 레포츠로 많이 증가하면서 위험 요소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행동 요령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보면은 본 화면에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1위는 암이고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4위 폐렴, 특히 이제 폐렴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합병증 발생이 될 수 있고 나중에는 폐혈증으로 또 진행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꼭 보셔야 될 거는 두 번째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위 암과 2, 3위 심장 뇌혈관 질환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시간입니다. 암은 우리가 조기 검진을 통해서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 특히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는 심장이 먹고 나서 4분 안에 누군가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줘야만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즉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기의 활용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응급처치란 뭘까요?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2조 3호에 보면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숨을 쉴 수 있게끔 심장 박동의 회복, 맥박이죠.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응급처치 중에 오늘 강의하게 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수영장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현장의 안전요원과 119의 재빠른 조치로 인해서 현장에서 이용객을 살려낸 뉴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4분 안에 심정지가 일어나서 도와주지 않게 되면 뇌는 비가역적, 즉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나중에 두게 되면 뇌사와 식물인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특히 우리가 레저 활동 중 현장 안전요원들, 특히 우리 선생님들 같이 운영요원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응급처치, 즉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안전사고 시 행동 요령입니다. 요거는 동영상을 보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 안전을 도와주는 안전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응급활동의 순서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응급활동의 순서는 총 3단계로 1단계 상황인지, 2단계 119 신고, 3단계 처치 및 도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상황인지 단계. 우선 어떤 상황이 더 위급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숨쉬기가 곤란한지, 가슴이나 목에 통증이 있는지, 횡설수설하는지,
이유 없이 땀을 흘리지는 않는지, 피부의 색깔이 창백하거나 붉고 푸르게 변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119 신고 단계. 부상자 발견 시 위급한 응급조치 후 주위 사람들에게 119에 연락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부상자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처치 및 도움 단계. 스포츠 상황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포츠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두면 좋습니다. 주치의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조사해둡니다. 가까운 병원, 소방서, 경찰서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둡니다. 응급처치함을 구비해두고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응급처치에 3C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해서 3C. 자, 그래서 우리 3개를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체크, 콜, 케어.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서 만약에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맞습니다. 환자를 가서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 확인. 만약에 현장이 안전하지 않으면 못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에게 접근을 해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체크해서 의식 확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의식이 없으면요. 그 다음 오는 기전이 뭐다? 호흡이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기전이 심장이 멎을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멎은 다음에 뭐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의식의 유무입니다. 다시 한번 3C 중에 첫 번째가 체크 해서 주변 확인, 즉 현장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환자에게 빨리 다가가서 환자의 의식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콜이 있습니다. 의식 확인을 해서 의식이 없다. 요 전에 행동의 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지 말아야 될지를 빨리 판단을 해서 도와주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빨리 119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콜입니다. 세 번째 케어인데요. 케어는 119가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화를 한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일정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해주는 게 뭐다? 심폐소생술. 골절 환자들 같은 경우는 분목법. 상처 처치 같은 경우는 지혈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3C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체크. 두 번째, 콜. 세 번째, 케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